안녕하십니까. 진사주 서해입니다. 오늘은 우행의 이제 마지막인 수오행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오행은 일단은 그 목을 즉 이제 목오행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목오행이 유일한 오행 중에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을 갖고 있는 오행인데 이 생명력을 탄생을 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는 게 수입니다. 자, 수는 그래서 그 만물의 어떤 그 생명의 원동력이다. 예. 그래서 수오행은 상당히 음, 그 피 같은 존재예요. 우리 신체를 그 표현을 할 때 이 피, 즉 이 혈류를 이제 다 오행의 수로 예,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오행은 어, 피 같은 존재로서 이 피가 거의 모든, 그러니까 이 피는 모든 세포를 만들고 모든 어떤 우리 그 육체의 흐름을 관장하고 조절하고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생명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호행은 음, 중요한 게 잠시만요. 이게 다시 좀 그걸 할게요.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수호행은 이제 항상 어떻게 하냐면은 이 땅을 촉촉히 적시어 주고 그리고 어떤 그 씨앗을 부화시키기 위하고 그 기르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수는 항상 그 원동력. 그래서 어, 무엇인가를 기르는 성정. 예. 그러니까 기른다고 하지 말고 탄생이라고 할게요. 탄생시키는 성정. 예. 이렇게 해서 요런 그 탄생을 항상 그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목표 또한 그런 이제 어떤 탄생 또는 어떤 그 생명의 발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어, 수가 중요한 거는 정신력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가 이제 육체 원동력 되잖아요. 그리고 수가 이 정신을 나타내요. 이 수는 왜 그러냐면 그 생명력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노력을 그냥 이게 그냥 뭐 씨앗에다 물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탄생을 시키기 위해서 얘가 물을 주는 물로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 씨앗의 그 탄생을 위한 어떤 그 성정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든 것을 어떤 그 창조하고 만들고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육체의 힘으로만 이게 탄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어요, 수는. 그래서 수오행이 이제 강하신 분들은 그만큼 이게 정신적으로도 강할 수 있지만 너무 수오행이 과다하면 그 정신이 오히려 좀 약해져요. 그리고 정신의 어떤 운에 의해서 분탈이 오기 때문에 수오행이 어떤 수라는 게 좀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정신적 어떤 그 문제점을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수호행이 우행에서 이제 그 사주에서 수호행이 강한데 운에서 또 수호행을 좀 강하게 좀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운이 오거나 강해지는 운이 오면 사람이 항상 좀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현병 이렇게 막 아까 정신적으로 어떤 질병적으로 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가 적당히 풍족하면 수가 적당히 풍족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또 건강하다. 예. 그래서 이 수가 이 어떤 그 부족하게 되면 어 수가 부족하면 예, 지구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수가 좀 이렇게 적당히 좀 있고 약간 강한,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적당히는 제가 지금 저기 적당히라는 게 뭐지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상생상극, 예, 이 오행이 생극지할 때 계속 지금 그 말 이제 한 단계 지금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적당이라고만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그거를 이제 통해서 이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가 이제 너무 많으면 항상 이 사주팔자 이 명리학에서는 항상 적당히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예, 여기 계속 적당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함, 네, 어느 정도의 부족함. 예, 근데 그러나 너무 강함, 너무 부족함은 안 좋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도 안 좋은 것도 아닙니다. 예, 왜냐면 항상 우리에게는 예, 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운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그 저울질하는 이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수가 부족하면 지구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수가 이제 부족하면 또 이제 약간 무기력해진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가 그 화오행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 어떤 그 화의 그 부피를 어떤 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와도 관련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제가 그때 등잔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불꽃을 이제 오래오래 이제 연소시키려면 기름이 어떻게 해야 돼요? 풍부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을 관장하는 것이 수이기 때문에 지구력과 끈기는 이제 수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물질은 어, 그 높은 곳에서 항상 어때요? 낮은 곳으로 움직이기를 좋아하죠. 예. 움직이기 좋아한다보다 움직이는 거죠. 그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는 모였다가 흩어지고를 반복. 그죠? 그리고 느린 것 같으면서도 어때요? 물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느린 것 같으면서도 빠릅니다. 예. 자, 이게 또 뭐냐면 수는 주변의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뭐냐면 어떤 그 뭔가가 이제 그 장애물이라고 하죠. 환경적으로 장애물 또는 높낮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변하면 얘가 거기에 따라서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외부적으로 되게 되게 민감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일 오행 중에서 민감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정리를 하면 수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민감하지만 내부적 환경 요인에 가장 대응력이 좋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물이 흐르는데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라도 이렇게 지나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물은 가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물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물이라는 것은 또 흘러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어떤 장애가 와도 성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예, 정신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다는 것은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반응을 하지만 이게 포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어떠한 장애물에 부딪혔을 때 수라는 오행은 바로 변하거나 모양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면서 물방울이 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이제 굴곡이 생기면은 물은 흐르고요. 같이 고여 있는 물도 있지만 무조건 물은 그 고여 있는 물도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서 기후에 의해서 기체로도 변하면서 없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그게 추우면 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외부적 환경 요인에는 상당히 빠르게 변하지만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내부적 환경 요인, 즉 이 물이라는 성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응력이 상당히 강한 거예요. 오행 중에서. 네. 이게 뭐 어떻게 해서든 어디든 다 물은 가요. 물이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그게 장애가 부딪혔다고 해서 모양을 변해서라도 갑니다. 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돌이 하나 큰 게 있어요. 물이 막 흘러요. 근데 그 돌 때문에 물이 막히진 않잖아요. 그 돌에 의해서 이렇게 흐르고 물론 댐같이 아예 가두는 목적으로 해서 물을 가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거긴 고여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물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갇혀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씨에 의해서 이게 어떻게 돼요? 예, 얼기도 했다가 예, 녹기도 했다가 또 이게 날씨가 더워서 수중으로 증발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 요인은 상당히 많지만 그걸 다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강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를 나중에 음, 배우겠지만 토일주들이 보통은 수를 재성으로 쓰는데 이 토일주들이 수를 재성으로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으로 돈을 다루는데 상당히 좀 능숙하다는 거예요. 이거까지는 이제 통병하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이렇게 요게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요걸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수는 외부적 환경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탓에 굴곡도 좀 많고 그리고 풍파가 있을 수 있고 냉혹하고 침투성이 강하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수는 외부적인 어떤 장애가 생기면 반응을 바로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뭐 변화가 일단 많아요. 변화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변화가 많은데 제가 얘기했죠. 이제 이거는 이제 100% 무조건 수가 있다고 해서 뭐 사주에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수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굴곡도 많고 풍파가 많다는 게 아니라 주변 글자들을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인 성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수는. 그래서 이제 수라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뭐 이것도 배우고 있지만 수라는 운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내 사주팔자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변화, 굴곡과 풍파를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일단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얘기했지만 침투성이 강하다고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디든 제가 뭐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간에 수는 침투를 합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항상. 예.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목표점을 딱 잡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뚫고 들어가요. 예. 그 목표를 향해서 뚫고 들어가는데
또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한 어떤 좀 그 심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수일주들은 기본적으로 좀 약간의 그 도둑 심보가 있다. 예. 이런 것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오행은 어쨌든 그런 그 자기가 어느 그 딱 지점을 만들면 그러니까 목표점을 만들면 거기에서 어떤 침투를 하기 위한 그런 작용력은 상당히 좋다. 예, 강하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력이라고 했지만 수는 또 포인트네. 예, 지혜, 즉 정신 어, 상징으로서 어, 두뇌회전이 빠르고 총명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지? 경험도 많고 어떤 외부적 환경 요인을 캐치하는 능력도 좋으면 이제 그런 쪽으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두뇌 회전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상당히 이제 지혜의 상징.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그 우리 이 사람이 어떤 그 총기라고 해야 되죠. 총기가 있냐 없냐를 사주팔자에서 볼 때는 항상 수를 좀 많이 봐요. 예. 물론 수로 다 아니고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즉 공부는 또 틀립니다. 공부는 사주팔자에 해당하는 어 그런 이제 성향을 가진 글자가 있어요. 각 그런 운도 있고 즉 이제 기본적으로는 수가 어느 정도 있어 줘야지 이 사람이 약간 총기가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진로나 공부 쪽으로 볼 때는 또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 뭐 수가 있다고 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뭐 이렇게 단식적으로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초년기에 오는 운과 초년기에 그 사주팔자가 나타내는 글자를 잘 이제 조합을 해서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수는 지혜의 상징이고 정신력 그리고 두뇌 회전이 빠르고 총명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 어떤 수완과 요령도 상당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목, 화, 토, 금, 수 마지막이죠. 수는 마지막이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탄생을 이제 관장시킨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이제 노년기. 즉 이제 금의 장년기를 지나서 이제 노년기로 이제 오는 거예요. 수는. 그러면 음, 수는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되냐면 노인은 어때요? 노년은 어때요? 예, 오랜 경험과 일단은 연륜이 연륜이 있죠. 연륜이 쌓여서 생각이 많고 지혜롭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종교와 철학적으로 관심이 많다. 예. 자, 이게 뭐냐면 항상 이제 노년기에는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사람이 마지막을 준비를 하는 것은 항상 새로운 탄생을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이제 뭐 사람이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반복적으로 이 사이클이 돌잖아요. 생명이 이제 모든 우리 이제 그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삶과 죽음이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은. 근데 이제 죽음을 이제 항상 생각한다 이제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교와 철학적으로 항상 관심이 많아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삶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마감? 그러니까 결론적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으로 가게 되면 사람이 삶에 대한 관심을 다시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청년기와 장년기는 거의 뭐냐면은 이제 물질적인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면 어, 이 노년기는 다시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시작과 또는 이제 죽음, 예. 그래서 이제 삶이 보는 가치가 많이 틀려지고 그래서 이제 왜 그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2의 삶을 산다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롭게 나의 삶을 이제 발견하고 다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탄생시키는 그런 이치로. 그래서 종교와 철학적으로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항상 뭐냐면 이 그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 뭐냐면 이 가을이 지나서 겨울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예, 어둡고 항상 더 차가워지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옛날에선 다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어둡고 차가워진 겨울에는 예, 이 겨울에는 먹을 게 없죠 항상 그래서 물질적으로 약합니다 약하고 겨울을 상징합니다 수는 이 물질적으로 약하고 이거를 제가 밑에다가 써볼게요. 물질적으로 약하고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 하지만 지혜와 어때요? 경험이 많고 수완과 요령이 좋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오행의 그 성정상 일단은 그 기본적인 이제 그 기질을 말씀드린 거야. 자 물질적으로는 약하고 먹을 것이 부족해요. 그런 시기이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요? 연륜과 그런 경험이 쌓이고 수완과 요령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남의 것을 이렇게 딱 뺏어 오려는 그리고 그런 걸 상당히 잘하고 캐치도 잘합니다. 예. 그러니까 수호행이 좀 발달이 잘 돼 있고 좀 적당하시면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분은 돈 냄새를 잘 맡는다. 예. 뭐 항상 그 육친의 뭐 재성을 뭐 따지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수호행에서 어떤 그런 쪽으로 캐치가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하고 좀 어 약간 뭐라면은 그 강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서 확 거파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조금씩 조금씩 내 걸로 만들어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예. 그래서 항상 그 이 노년기의 모습이자 이제 겨울을 상징한다. 수는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집중력이 좀 좋기 때문에 이 그 수가 잘 발달되어 있으신 분들은 집중력과 기억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기억력이 좋다는 거는 뭐냐면 이 물이라는 게 그 가만히 보시면은 그 모든 그 생명을 관장을 하고 있어요. 탄생을 시키기 위한 어떤 그 디딤돌도 되고. 그러면 이 생물을 탄생시키고 다시 기르게 하고 관장을 하려면 반복적으로
얘를 키울 거 아니에요. 예, 반복적으로 키우고 계속해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하는 그런 사이클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력이 되게 좋고요. 그거를 잘 어떤 생명 탄생시키기 위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계속 탄생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뭔가를 뺏어와야 되고 수완이 있고 이런 걸 상당히 그런 걸 하려면은 뭐 집중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집중력과 기억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어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확 강하게 뺏어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박력과 패기 또는 이렇게 폭력을 싫어해요. 수는 항상 뭐냐면 수는 예, 저장, 탄생 이쪽에 이제 목표를 그래서 뭐 항상 그 옛날 고서에 보면은 이 절처봉생이라고 해서 절처봉생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죽음의 끝에 다시 탄생을 한다. 이제 새로운 시작. 예. 그래서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부적 요인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또한 뭐 어렵지 않게 예, 그렇게 해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뭔가를 이제 뭐 겁탈할 수도 있고 뺏어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좀 잘하고 그리고 지혜롭고 집중력도 좋고 상당히 좀 이제 그 이런 장점들이 많지만 단점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좀 약간 놀부심보다 놀부심보다 약간 그래서 이제 하고 어 수는 항상 이제 그 탄생 그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포인트는 이 수의 포인트는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오늘 이제 하는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요게 되겠죠. 여기 통변할 때 많은 이제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 정신력, 지구력, 그리고 육체적 건강도 나타내고요. 그죠? 그리고 음, 수는 노년기, 그리고 겨울을 상징, 그리고 지혜를 상징한다. 예.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로 해가지고 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요 수라는 글자가 어 약간은 뭔가 내가 생각한 거 외에 어 다른 어떤 그러니까 그 계획성이라고 하죠. 이제 계획성 외에 이제 다른 일이 이제 딱 발생이 됐을 때 대응력은 상당히 좋지만 그거를 포커페이스 그러니까 얼굴에서 감추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수는 외부적으로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약간 포커페이스에 약간은 약하지만 어 겉으로는 약간 내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이 속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분명히 지금 딱 얼굴 쪽으로 나타나요. 변화가. 예. 음, 뭔가 기분이 안 좋네. 이런 얘기 했는데. 근데 행동은 바로 어떻게 해요? 대응을 하면서 거기 딱 맞춰주기 때문에 뭐지?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수일주 분들이 약간 포커페이스 약하지만 어, 이 속을 좀 알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에 뭐 음, 적응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는 이제 이렇게 해서 수호행을 정리를 하고요. 수가 이제 명리학에서 나타내는 지칭되는 것들은 한번 볼게요. 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계절로서는 겨울이고요. 예, 방위는 북쪽. 당연히 물질로는 물이죠. 그리고 미로는 짠맛을 나타내고요. 색으로는 검정색입니다. 이 검정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약간 알 수 없음이에요. 왜냐면 물을 위에서 우리가 물속을 보면 물속이 이 뭐 바다 같은 경우에는 깊은 물, 얕은 물은 어떻게 해요? 안이 훤히 보이죠. 예. 깊은 물은 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물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검정색을 나타내고요. 수리로는 숫자 1과 6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상으로는 아까 제가 수는 지혜라고 했죠. 그래서 이는 예지에서 이 지혜를 완성해서 지고요. 오음은 미음, 비읍, 피읍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장육부는 반광과 신장. 이게 이제 음은 뭐냐면 나중에 우리 이제 성명 이름을 지을 건데, 그때 이제 팔자를 보고서 이렇게 부족한 기운을 넣을 수 있는 자기는 필요한 걸 글씨를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호행을 마무리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행의 상생 상극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행의 상생 상극부터는 이제 실전에 관련된 것들, 집약적인 것들이 이제 우행에 의해서 이제 발전돼서 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상생 상극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리학이 이제 진짜 이제 시작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했습니다.